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산속에 여인촌이 있었습니다. 여인촌은 여인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었죠. 여인촌에 살고 있는 여인들은 어린아이부터 늙은 할머니까지 사연이 없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한 여인은 아들이 죽었으니 외롭지 않게 며느리도 죽여 같이 합장시키려 하는 시어머니로부터 도망 나온 여인. 술 중독이 되어 매일 부인을 때려 도망 나온 여인. 애를 못 낳는다고 천대하는 시어머니와 서방한테서 도망 나온 여인. 이런 아픈 사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인들이었답니다. 이런 여인의 삶을 불쌍히 여겨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살 수 있는 여인촌을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 고을에 사는 병조판서 여식인 은혜아 씨였습니다. 은혜아 씨는 얼굴도 비단결 같이 곱지만 더 고운 것은 마음씨였죠. 병 파는 딸인 은혜를 볼 때면 아까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로 태어났다면 큰일을 하고 남을 아이였는데 여인으로 태어나. 아이고, 저런, 난 못 본 걸로 할란다. 병파는 대청마루에서 담 너머에 은혜아 씨를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결국 사고를 내고 말았던 거죠. 그리하여 은혜아 씨한테 걸리기 전에 얼른 방으로 숨으려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딱 걸리고 말았답니다. 아버지, 딸을 보고도 못 본 척 하실 겁니까? 비겁합니다. 뭐가 비겁하다는 말이더냐? 아비도 늙어 눈도 침침하고 기력도 없는 아비한테 비겁하다니? 아버지 앞뒤 다 빼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부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고 서방이라는 작자는 손을 높게 들고 있었다면 때리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무슨 소리더냐? 은혜아 씨 뒤에 있는 부부는 병판한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병판은 부부가 같이 빌고 있는 것을 보아하니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말을 하였답니다. 의심만 가지고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다시 말을 하거라. 은혜아 씨는 아버지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었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는 부부한테 말을 하였죠. 나는 분명 자네가 아내를 때렸다고 보. 지금은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 오늘은 그냥 보내줄 것이다. 허나 다음에 걸리면 너의 아내는 여인촌으로 보낼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요. 사내는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나오며 아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술만 마시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이놈의 손목가지를 어찌 하지도 못하고 내가 미안요. 그러니 제발 좀 술 좀 끊으시소. 은혜아 씨는 여인촌에 들어가 여인들이 별일 없이 잘 살고 있는지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순덕어멈, 나 없는 동안 별일 없었는가? 별일이 없는 것이 별일이여유. 너무 평화롭자녀유. 평화로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냐? 삶이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렇다 보니 행복함이 끝이 날까봐 두렵지요. 걱정 말게나. 여인촌은 전하도 인정을 해준 곳이네. 그렇기에 그 누구도 여인촌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네. 여인촌은 정식으로 인정된 기관은 아니지만 왕이 병판 여식이 불쌍한 여인들을 보살핀다는 말을 듣고 감탄하여 여인촌을 보살피라는 어명을 내렸던 거죠. 그리하여 관아에서 포졸들이 매일 여인촌의 담을 돌며 살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정이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자네 집에서는 무엇이 없어졌는가? 내가 아끼는 백자가 없어졌다네. 그런가? 나는 금덩어리 두꺼비 7개가 다 없어졌다네. 다들 이렇게 소소한 것들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사실상 치부장부가 없어졌던 거죠. 치부장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니 조정 대신들은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답니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 말하는 모습을 보며 들어오는 왕이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리도 시끄럽다는 말이더냐? 요즘 조정 대신들 집만 골라 도둑질하는 무리가 있다 하옵니다. 그렇다면 잡으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쥐도새도 없이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단서도 전혀 찾을 수가 없어 오리무중이라 하옵니다. 의심 가는 곳을 다 조사를 하였는데 여인촌은 남정네들이 들어갈 수 없어 조사를 못하고 있사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왕은 병판을 불렀습니다. 병판, 여인촌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소? 여인촌만 조사를 피해 간다면 조정 대신들의 언성이 높아질 것 같소이다. 전하, 제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병판은 수하들을 다 불렀답니다. 우선 낫도깨비처럼 생긴 수하들은 일단 배제를 하고
체구가 작고 얼굴도 곱상한 수아들 4명 모아놓고 보니 3명은 얼굴이 검어 사내처럼 보였죠. 헌데 단 1명 마성은 얼굴도 작고 피부색도 고와 여인처럼 꾸미면 고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하여 마성만 남겨놓고 다른 수아들은 다 내보냈답니다. 마성은 다른 동료보다 키도 약간 작고 체구가 왜소했지만 모든 면에서 월등했으며 머리도 영리하여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척척 해결하는 해결사로 통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성아, 내가 여인촌에 들어가야겠다. 사내인 제가 어찌 여인촌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들어갈 수 있다. 농담이시지요? 사내가 어찌? 마성은 병판 표정을 보니 농담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순간 마성의 머리를 스쳐간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모습이었던 거죠. 설마 그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설마가 맞을 것이다. 그곳에 가서 내 딸 은혜도 잘 보살펴주면 좋겠네. 마성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 뒤를 바라보니 나이가 지극하신 할머니와 여러 명의 여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병판은 앞으로 사위가 될 마성한테 미안한 마음이 생겨 조용히 방을 나왔답니다. 여인들은 뭐가 즐거운지 키득키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마성을 먼저 이불에 눕히더니 손과 팔, 발과 다리 그리고 얼굴의 제모를 시작하였답니다. 마성은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들어주는 척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제모가 끝이 났고 마성은 너덜너덜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제모한 곳에 무언가를 바르는 것 같았는데 마성은 너무 지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죠. 마성은 개운하게 잠을 잔 듯 하여 일어나 보니 그 많던 여인들은 없고 나이 지극하신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여인보다 더 여인 같구먼. 이제 할 일은 끝난 듯하오. 멀쩡한 젊은 사내를. 할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는 그 한마디 남기고 나갔죠. 한편 은혜아 씨는 오랜만에 동무들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답니다. 헌데 은혜아 씨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따분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죠. 은혜야, 넌 누구하고 혼인을 하니? 난 아직 정혼자가 없어. 뭐야, 소문에 영상대감 셋째 아드님 마성과 혼사가 오간다고 하던데 내가 모른다니 이상하구나. 영상대감 셋째 아드님? 그래, 소문에 듣자 하니 성격은 좀 까칠한데 모든 것을 다 잘한다고 주변의 처녀들이 탐을 낸다고 하더라. 은혜, 넌 좋겠다. 확실하지 않는 얘기야. 은혜아 씨는 법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 아까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하여 어두워지기 전에 여인촌에 들어가고자 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헌데 여인촌에 가려면 한참 더 가야 하는데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죠. 은혜아 씨는 몸종한테 시킨 일이 있어 몸종 삼수기가 없는 지금 삼수기의 존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은혜아 씨는 무서움이 몰려와 더 빠른 걸음으로 여인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 개의 횃불이 점점 은혜아 씨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아 씨는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시찰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은 안심이 되었답니다. 헌데 이것이 웬일이랍니까?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포졸들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 등쳐먹고 사는 왈패들이었으니까요. 은혜아 씨는 무서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잘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웬 놈이더냐?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이냐? 우리는 아씨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구먼요. 우리한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알면 되지요. 헌데 아씨는 겁나게 돈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은혜아 씨한테 능글맞게 웃으며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아 씨는 왈패들한테 몸이 더럽혀지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은장도를 높게 들어 자신의 심장에 내리 꽂으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은혜아 씨의 손목을 묵직하게 잡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은혜아 씨는 왈패 중 한 명이라 생각이 들어 몸부림을 쳤습니다. 낭자, 잠시만 계시오. 내가 왈패들을 처리하겠소. 그리고는 은혜아 씨를 기절시켰답니다. 그 사내는 여인 옷을 입은 마성이었던 거죠. 마성은 최대한 여인처럼 조신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머, 왈패놈들이 아닌가? 내 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년은 성깔이 있는 것 보니 더 높게 가격을 받을 수 있겠구먼. 얘들아 뭐였냐? 싸게 잡아야지. 네, 형님. 마성은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처리하기 시작을 하였답니다. 왈패들은 여인이라 방심하고 있는 사이 정신없이 맞고는 길바닥에 쓰러졌죠. 우두머리가 보고는 자신이 나서 싸웠지만 그만 급소를 맞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두머리마저 쓰러지니 잔챙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 뒤로 조금씩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어머, 왈패들아. 너네 우두머리 데리고 도망가야지. 그제야 잔챙이들은 쓰러져 있는 우두머리와 동료들을 들쳐업고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은혜아 씨는 기절을 하여 길 옆에 누워 있으니 일어나기 전에 여인촌에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하였죠. 그리하여 여인촌에 도착을 하여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어머, 힘들어라. 여보시오, 여기 누구 없어. 불이 켜져 있는 집에서 중년 여인이 나오며 웜에 은혜아 씨 이것이 어쩐 일이어요? 마성은 은혜아 씨라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하였죠. 또한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한 여인이 아내가 될 사람이라 생각이 드니 좀 전 왈패들을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어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왈패들한테 습격당할 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내가 도와주었고 이 앞까지 데려다 주시고는 오던 길로 다시 가셨지요. 세댁 이름이 뭐요? 저는 이은지입니다. 키가 사내처럼 크네요. 아버지가 장신이고 덩치도 아주 큽니다. 제가 아버지를 닮았지요. 그래서 서방이 여인네처럼 느껴지지도 않는다면서 매일 패고 구박하여 살 수가 없어 도망쳐 나왔지요. 아이고 고생했구먼요. 여기는 사람들도 다 그런 사연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로 도와주며 같이 살아요. 고마워요. 그나저나 오늘은 어디서 자야 할까나? 내 방은 좁고 그냥 그대로 업고 가셔서 오늘은 은혜아 씨랑 주무셔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혼자 방을 쓸 수는 없는가요? 제가 코도 골고 잠버릇이 심하기도 하고.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순떡어멈이 야속하였지만 자신이 여인으로 알고 있으니 어쩔 수 없었죠. 그리하여 은혜아 씨의 방에 업고 들어가 소중히 이불에 눕혔답니다. 은혜아 씨가 의식을 찾는지 끙끙거리며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은혜아 씨? 큰일 날 뻔했다는데요? 괜찮아요? 응, 난 괜찮아. 어떤 사내분이 구해주셨는데 내가 기절을 했나 봐. 은혜아 씨는 옆에 있는 마성을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은지댁이고요. 밤이 늦어 자세한 것은 내일 말씀 나누시고요. 은지댁은 아시방에서 자야 할 것 같은데요? 제 방은 좁아서요. 그러자꾸나. 오늘 왈패들 때문에 아직도 몸이 떨리는구나. 혼자 있는 것이 싫었는데 잘 되었다. 마성은 아련한 눈으로 은혜아 씨를 바라보며 생각을 하였답니다. 제 부인 될 사람과 먼저 한 방을 쓰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너무 놀라지나 마시오. 순덕어멈이 나가고 둘만 방에 남게 되었죠. 오늘은 늦었으니 먼저 주무시지요. 그렇자니 당황을 했으며 이 열을 어떻게 식혀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마성은 뒷간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는 급히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그림자가 쓱 지나가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리하여 마성은 빠르게 검은 그림자를 쫓아갔죠. 헌데 그 어디에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성은 내일 알아보기로 하고 은혜아 씨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한편 마루 밑에 숨어 마성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인촌에서 지내고 있는 향이였습니다. 향이는 마성이 왈패들과 싸워 은혜아 씨를 구해준 것을 알고 있었죠. 헌데 여인촌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수상하게 생각했답니다. 그리하여 은혜아 씨 방을 엿듣고 있었던 거죠. 향이는 좀 더 마성을 내일부터 알아보기로 하고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마성은 은혜아 씨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혜아 씨는 이불을 꼭 잡고 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이 왈패들한테 놀라 이불을 꼭 잡고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마성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이불에 누워 자고 있는 은혜아 씨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얼굴을 자세하게 볼 수 없었는데 호롱불에 비친 은혜아 씨의 얼굴은 강아지상으로 귀엽고 예뻤죠. 마성은 긴장하며 자는 은혜아 씨의 손을 긴장을 풀 수 있게 살며시 어루만져 주었답니다. 살결은 아기 피부같이 부드러웠습니다. 헌데 은혜아 씨는 긴장이 풀리는지 꼭 잡고 있던 이불을 풀고 마성의 엄지를 살며시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성은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여인 복장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사내의 멋있는 모습으로 만나 사랑을 나눴다면 좋았을 것을 후회가 되었습니다. 마성은 은혜아 씨한테 손가락이 잡힌 채로 바라보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스르륵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혜아 씨는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이 마성의 엄지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갑자기 두 볼은 발그스레 붉어졌으며 심장은 고장이 난 것처럼 콩닥콩닥 뛰고 있었습니다.
은혜아 씨는 자신의 이상한 기분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답니다. 은혜아 씨는 이상한 감정을 털어내고자 밖으로 나갔죠. 밖으로 나오니 상쾌한 공기와 여인촌을 에워싼 벚꽃들은 은혜아 씨를 반겨주는 듯 만개하여 웃고 있었답니다. 여인촌의 아침은 항상 분주하였습니다. 최대한 자급자족으로 생활을 했으며 부족한 것은 은혜아 씨가 조달해 주었죠. 은혜아 씨는 다들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인사를 하며 오다 보니 마성이 순덕어멈과 같이 있었답니다. 마성은 가까이에 오는 은혜아 씨를 보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지내면 되는 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바느질, 자수, 음식 만들기 또는 농사일이요? 마성은 여인이 하는 일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죠. 전 힘이 셉니다. 장작패기나 집 나르기 또는 위험하지 않게 은혜아 씨와 함께 다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은혜아 씨의 심장은 마성이 얘기할수록 빠르게 뛰니 대략 난감했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여인한테 심장이 뛰다니. 그럼 장작을 준비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저와 동행을 하시지요. 마성은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최대한 여인네처럼 조신하게 장작을 패다가 보는 이가 없을 때는 상남정네처럼 쩍쩍 장작을 팼죠. 마성은 목이 말라 여인촌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물을 마시기 위해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마성은 물을 마시고 뒤돌고 있었는데 바로 옆에 향이가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마성과 향이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날쌔게 피했고 서로의 몸놀림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마성은 향이를 더 지켜보기로 하고 장작을 마저 패고 있었는데 향이가 건들건들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내가 무슨 일로 여인촌에 여장을 하고 들어왔을까나? 무슨 소리인가? 어제 내가 왈패들하고 싸우는 것을 봤는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건디요. 그럼 너는 누구더냐? 혹시 요즘 대감댁을 도는 좀도둑이 너더냐? 웜에 그것이 무슨 소리다요? 내가 어디 봐서 도둑년으로 보인다요. 내가 없이 살았어도 남것 훔치지는 않는단께요. 그럼 도둑놈 잡으려고 여기 온 것이요? 그렇게 곱게 한복을 입고요. 조용히 하거라. 나는 명을 받고 온 것이다. 그란디 여인촌에는 그런 사람 없어라. 나도 요즘 수상한 놈이 꼭 여인촌을 들렸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봤단께요. 꼭 여기에 숨었다가 저 담을 넘어갔어라. 마성은 향이가 말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향이한테는 비밀로 해달라 하고는 밤이 되어 향이가 말한 곳을 주시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향이가 말한 것처럼 검객이 여인촌에 숨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성은 여인촌에서 그 검객을 잡을 수는 없었답니다. 검객의 본거지를 알아야 했고 또한 은혜아 씨한테 나중에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기에 검객이 빨리 담을 넘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객은 주변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담을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성은 조용히 검객을 따라 담을 넘으려는데 옆에 향이가 같이 가자며 담을 넘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성은 향이의 뒷덜미를 잡고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인이 가기에는 위험하다. 여인촌에 있거라. 웜에 이건 노란께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름시롱. 일이 막대하면 후회할 건디요. 일단 마성은 향이를 놓아주고는 함께 자객을 쫓아갔답니다. 2개의 산을 넘고 나니 아담한 암자가 나왔죠.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말하거라. 저 짝을 보고 있으면 알 수 있어라. 마성은 향이가 보는 곳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 누군가 나오는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성의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는 것이 있었으니 마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의식을 잃어가며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은께 여인촌은 건들지 마셔라. 그래 알았다. 이 자는 내일 처리할 것이다. 향이는 검객의 우두머리, 칠섭의 양딸이었던 거죠. 칠섭은 향이를 딸로 키우기보다는 이용을 하기 위해 검객으로 키웠으며 여인촌을 자신의 범행 수단으로 만들기 위해 향이를 여인촌에 잠입을 시켰던 거였습니다. 헌데 여인촌에 들어간 향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은혜아 씨였던 거죠. 은혜아 씨는 향이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해주었으니까요. 때로는 칠섭이 여인촌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면 2 손이 발이 되도록 양아버지한테 빌었고 패면 맞았답니다. 향이는 2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으며 여인촌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이 마성을 밀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마성은 암자의 지하 감옥으로 잡혀 들어갔답니다. 마성은 축 처진 몸을 하고는 감옥 바닥에 누워 있었죠.
허나 마성은 정신을 잃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성은 쓰러져 끌려오며 칠섭부터 시작으로 인원 파악과 그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던 거죠. 허나 마성은 작은 무리의 좀도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우두머리는 사람을 죽이는 살수 칠섭이었으며 의금부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한편 은혜아 씨는 새벽 달기 울기 전에 악몽으로 일어났답니다. 날이 서서히 밝아지고 탁상 위에 서찰이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은혜아 씨는 서찰을 꺼내 읽었죠. 저는 마성입니다. 은혜낭자와 혼담이 오고 가고 있지요. 그동안 은지로 속여 미안하오. 그런 모습으로 은혜낭자와 만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 은혜낭자가 이 서찰을 볼 때면 저는 검객을 쫓아가고 있을 겁니다. 헌데 만에 하나 해가 밝았는데도 제가 오지 않는다면 병판대감께 말씀드려 이곳으로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해 주시지요. 저는 장독대가 있는 담을 넘어 자객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 벚꽃 잎을 떨어뜨려 놓았으니 그걸 보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 싶소. 은혜아 씨는 그제야 여인을 보고 자신의 심장이 떨렸는지를 알 수 있었답니다. 은혜아 씨는 서찰을 가지고 순덕어멈과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파는 대청마루에 나와 저 멀리에서 딸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는 무슨 사고를 치고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며 보았죠. 아버지, 마성 선비님 서찰을 보셔요. 병파는 급하게 서찰을 꺼내 보았답니다. 마성이 보낸 서찰이었기에 병파는 서둘러 의금부에 군사 요청을 했으며 바로 군사는 길에 떨어져 있는 벚꽃 잎을 찾아 암자까지 오게 되었죠. 암자는 조용했답니다. 한편 마성은 감옥을 지키는 검객을 약을 올리며 감옥 창살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약이 오른 검객은 마성을 치려고 창살 사이로 주먹을 날렸는데 마성은 그 손을 꺾고 급소를 쳐서 기절을 시킨 후 검객의 몸에서 열쇠를 찾아 문을 따고 나왔죠. 감옥에 검객은 3명이 더 있었답니다. 마성은 쓰러진 검객의 칼을 빼들고 검객이 일어나 걷지를 못하도록 신경을 끊어 놓았죠. 검객 1명이 마성을 보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감옥에서 탈출했다. 잡아라. 마성의 검 실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성의 별명은 귀신의 검이었죠. 지상에 위에 검객들의 수는 마성이 상상한 그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마성의 심장은 강심장으로 주저하지 않고 귀신의 칼날을 날리며 쳐내고 있었죠. 허나 검객의 인원수는 계속 늘어났으며 마성은 힘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성에 돕는 이가 있었으니 향이었던 거죠. 향이는 검객들을 처리하며 마성이 있는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믿었던 양딸 향이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이라 몹시 당황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검객들에게 칼을 멈추라 하고 향이한테 말을 하였습니다. 내 딸 향이야. 어찌하여 그자를 돕는 것이냐? 당신이 나를 딸이라 생각을 했다문요. 나를 패고 구박하며 키우지는 않았을 거구먼요. 나를 이용하기 위해 키운 것 다 알고 있단께요. 아니다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거짓말하지 말란께요. 마성은 향이의 울부짖는 것을 듣고는 향이의 아픔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마성과 향이는 한편이 되어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검객은 두 사람이 휘둘리는 칼에 나가 떨어졌고 서서히 검객들은 뒤로 물러나게 되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칠섭은 양딸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와 화를 참을 수가 없어 직접 칼을 들고 향이와 마성한테 죽일 듯이 뛰어오고 있었죠. 향이는 그런 칠섭을 보고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토해내고 싶었답니다. 그리하여 향이는 칼날을 세우고 칠섭이 내리치는 칼을 받아내었습니다. 허나 향이는 힘과 실력으로 칠섭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향이가 작은 칼을 빼들고 칠섭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그때 향이의 입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향이가 칠섭의 심장에 칼을 꽂기 전에 칠섭의 작은 칼이 향이의 배를 먼저 찌른 것이었죠. 향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마성은 쓰러지는 향이를 보았고 그리하여 필사적으로 칠섭을 몰아붙였답니다. 다른 검객들은 마성과 칠섭의 치열한 칼부림에 감히 칼을 들이밀 수가 없었던 거죠. 마성은 많은 검객들과 싸우며 몸의 기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정신력은 누구보다도 강했기에 조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성은 칠섭의 무예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으며 칠섭의 약점을 찾아냈답니다. 발의 움직임이 둔했으니까요.
그리하여 발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결과 살수 칠섭의 무릎을 꿇게 하였죠. 우두머리 칠섭이 무릎을 꿇는 것을 본 검객들은 눈에 도끼를 품으며 마성한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공격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병판이 보낸 의금부 군사들이었답니다. 검객들은 당황하며 공격하기보다는 탈출구를 찾아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허나 출구는 다 막혔으며 그들은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성은 향이를 찾아 안았답니다. 향이야 괜찮은 것이냐? 눈을 떠보거라. 웜에 아프단께요. 그만 좀 헌대소. 죽은 줄만 알았느니라. 엄마, 지가 얼마나 즐긴디. 이딴 걸로 죽겠소. 헌디 아프기는 오지게 아픈디요. 그리하여 향이는 의원한테 가치료를 받고 살게 되었답니다. 병파는 살아있는 마성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님 따님을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웃고 있던 병파는 얼굴에 웃음이 가시고는 말을 하였죠. 이 서방 아직까지 내 딸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는 말이더냐? 내 딸이 그렇게 매력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아버님 너무 참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바로 혼례식을 올려주시지요. 병파는 어이가 없기도 했고 그런 마성이 든든하여 웃었답니다. 한편 은혜하시는 마성이 누군지 알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마성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하며 마음 애태우고 있었답니다. 그리하여 방안이 너무 답답하여 밖으로 나와보니 담 너머 벚꽃나무 아래에 검은 옷으로 환복한 마성이 자신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은혜하시는 걸음을 재촉하여 마성한테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으며 마성은 자신한테 오는 은혜하시를 와라 끌어안고는 말을 하였죠.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저도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으며 여인촌의 사람들도 다 참석을 하여 아주 성대한 혼례식이 치러졌죠. 첫날 밤이 되어 방 안에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고 마성은 은혜아 씨가 무거운 것을 하루 종일 몸에 지니고 있다 보니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우선 옷을 벗겨주었답니다. 은혜아 씨는 무거운 것을 내리고 나니 한결 몸이 편안해졌죠. 헌데 앞으로 닥칠 일을 생각하니 도저히 마성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저를 바라봐 주시지 않는 겁니까? 어디가 불편한 것이오? 그것이 아니라 서방님의 눈빛이 너무 강렬하시어 차마 같이 마주할 수가 없는 것뿐이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인데 저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찌합니까? 그러지 말고 저를 봐주세요. 그리하여 마성과 은혜아 씨 그리고 향이와 함께 여인촌을 안전하게 보살피며 잘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